我根本就不想让他碰我，每次碰我很恶心。 여기 남편에게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지켜보는 바로 눈앞에서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는 바로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남편을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전옌링 남편 살인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당시 전옌링은 임신 4개월 차였고 갓 장만한 새 집에서 조용히 태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출장 중이던 남편이 머물던 지역, 무려 150km 떨어진 안후이성의 경찰서에서 걸려온 것이었고 전화를 건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강간 미수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관련 절차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출장 중이던 남편이 강간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전옌링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짐을 챙겨 남편이 체포돼 있는 안후이성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전옌링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입을 통해 남편의 범행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관계를 요구했는데 여자가 거절하자 폭력을 썼어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저희가 경찰에 바로 신고했는데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땐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남자가 성관계를 시도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피해 여성은 출장 중이던 남편이 머물던 모텔에서 처음 마주쳤고 피해 여성 역시 그 모텔에서 월세방을 얻어 생활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짧은 대화를 핑계 삼아 피해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이후 몰래 그녀의 객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옌링은 곧장 고향 난징으로 돌아와 뱃속의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장타오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2009년의 어느 날, 당시 남편 장타오는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옌링은 남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지금 빨리 와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알고 보니 남편은 지인들과의 도박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차를 몰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모녀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옌링은 곧바로 사고 현장에 달려가 피해자 가족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책임을 지기 두려워 도망치려던 남편을 대신해 사과도 합의도 보상 절차도 모두 그녀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차를 팔았고 그녀는 언젠가 임신에 출산하게 될지도 모를 미래의 아이를 위해 오랜 기간 모아두었던 적금과 저축까지 모두 정리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남편 장타오는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전옌링의 부모는 딸이 언젠가 아이를 준비할 때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미래를 떠올리며 이 사건이 사위 장타오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와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과 저축, 집과 차까지 정리했던 전옌링 부부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지하 월세방에서 지내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전옌링의 부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전옌링 부모는 딸 부부가 언젠가 아이를 준비할 때 안정된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 2개짜리 신축 투룸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타오는 새집 계약서를 손에 쥐자마자 그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을 들고 다시 도박장으로 향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전옌링은 남편이 주택담보대출로 도박 자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느껴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장타오는 다시 무릎을 꿇고 스스로 뺨을 때리며 반성을 호소했고 도박을 끊겠다는 다짐을 자필각서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할 만큼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인과 장모는 사위가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장타오는 장인의 집에 그대로 머물렀고 관계 개선과 가정 회복을 명분으로 아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부부 관계를 시도했으며 결국 이 일로 전옌링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옌링이 임신한 직후 남편 장타오가 출장을 핑계로 강간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던 것이고 이 일은 전옌링이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옌링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이혼 합의서를 들고 교도소 접견실로 향했지만 두 사람의 재회는 그녀가 기대했던 마지막 결심의 장면과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第一句话的时候就说老婆你怎么瘦成这样？里面就是把我和孩子的名字绣在一块布上面了，后面写上我爱你。接到那块布的时候，心里又动摇了。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수감된 1년 반의 시간을 다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남편 장타오가 출소한 직후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지인들과 몰래 어울리며 사채까지 끌어다 도박을 이어갔고 결국 그 사실이 전옌링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장타오는 그녀의 결심을 눈치채자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아들의 호적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전옌링은 지역 무료 법률 상담소를 통해 3개월 이상 별것이 법원에 강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장타오는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결국 장인댁으로 찾아가 집안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자 자신의 부모가 남편에게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전옌링은 그 순간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남편을 향해 휘둘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9일 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전옌링에게 고의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전옌링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그리고 남편의 반복된 도박과 폭력이 가정의 파탄을 키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전옌링이었다면 과연 언제까지 남편을 용서하셨겠습니까? 시청 감사합니다.